친구들, 뚝배기 브레이커 헬마우스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해맑은 영상, 너무 지나치다 쉽게 해맑은 영상, 마치 그 텔레토비 동산에 떠오르는 햇님처럼 해맑은 영상, 그 웃음소리 같은 해맑은 영상 일단 한번 보시죠. 我们不用护照。对，不用护照。你们怎么来的？我们呢是举着红旗进来的。举着红旗来首尔。那会儿啊，还不叫首尔呢，那会儿啊，这儿叫汉城，名字叫《我的战争》。看完了影片就知道了，当年我们是怎么举着红旗进汉城的。我的战争。对，我的战争，抗美援朝，保家卫国。 너무 해맑아요. 좀 지나치게 해맑다고. 앞에 앉은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맑아야지 말이야. 앞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표정을 좀 봐야지. 남의 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야, 니네 나라 수도에다가 우리가 깃발 꽂았어. 여권도 없이 들어왔어. 우리 여권 필요 없어요. 왜냐? 밀고 들어왔거든. 자, 이런 소리를 저렇게 해맑게 합니다. 이게 이제 2016년에 중국에서 만들었던 그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도 우리의 전쟁이야. 한번 생각해도 니네 전쟁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에 이제 홍보 영상으로 찍었던 거예요. 애초에 소재 자체가 6.25 전쟁 때 압록강 넘어서 밀고 내려왔던 그 중공군이 소재입니다.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지들끼리 신났어. 이게 뭐냐,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 내심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저렇게 뇌가 해맑아요. 무슨 인간이 갖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게 뭐 엄청난 어마어마한 악마들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엄청난 빌런이 되겠다, 학살자가 되겠다, 역사에 남을 나쁜 놈이 되겠다, 남의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다 쏴 죽이겠다, 뭐 이런 마음을 품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딴에는 저렇게 해맑아. 심지어 선의를 갖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나쁜 짓인 거야. 자, 저 영상에 출연을 한 사람들, 촬영한 사람, 편집한 사람, 그 내보낸 사람들, 그 내보내는 순간까지도 지들이 하는 말이 뭔 소린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 왜냐? 지들 딴에는 악의가 아니었거든.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야. 나는 조선을 돕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정의로운 공산주의 전사였다 이겁니다. 오늘 중국이랑 공산당이랑 다 까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러면은 캐붕인데? 이러면 나가린데. 아 원래 이렇게 중국몽에다가 이렇게 좌익인 그 컨셉인데 캐릭터가 이제 붕괴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이런 거는 보고 그냥 지나가자. 애들 언급을 안 해. 이렇게 힘줘서 존나 떠들어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작정하고 중국욕을 해도. 그러니까. 자, 그래서 헬마우스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 유튜브 채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 네 꼬라지를 봐라. 거울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거울 효과예요. 막상 자기 얼굴을 보면 말이죠, 다 움찔하는 거예요. 지 표정이 어떤지가 보여. 이제 우리 서인이마저도 내가 저런 소리 했어? 움찔한다고. 자, 저 영상이 나왔던 2016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막상 전파를 타고 퍼져 나가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하거든.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옆에서 막 그런단 말이야. 야, 너 이거 뭐야? 이런단 말이야. 그 얘기를 듣고 쥐들이 다시 봤어.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이 중국 애들도 드는 거야. 물론 이제 홍콩의 SCMP 보도긴 한데 중국인들의 반응이 실려 있어요. 한국의 재앙 같은 역사에 대해서 웃으면서 떠든다라고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거야. 이래서 홍콩을 독립시켜놔야 돼. 그렇지. 언론이 바른 소리를 하잖아. 중국의 거울, 이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게 두드려 맞으니까 영화 감독도 나와가지고 홍보 영상이랑 우리 영화랑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됐을 정도로 2016년만 해도 아직 중국이 약간 제정신이었던 시절. 상관없으면 어떡해. 뭐 거짓말 했다는 거야? 5년 전만 해도 지들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았어요. 남한은 그래, 우리랑 6.25 때 그 상대편이었으니까, 적이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나게 떠들면 기분이 나쁘겠구나, 요 정도 사고력은 있었어요.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영상 이번에 돌리면서 문재인 정부들은 책임져요. 2016년이라고 막 그랬더라고. 자, 근데 이게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시진핑 시대가 점점 오래오래 지속이 될수록 중국인들이 말이지 지네 속내를 못 숨깁니다. 안 숨겨요. 숨겨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기 시작했어 이제. 그래서 이번에 BTS가 벤플리트상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걸 가지고 이게 터진 거예요. 6.25는 뭐다? 우리 중국인들한테는 항미 원조 전쟁이었다. 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해서 우리가 조선을 도운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이게 사실 그 마오쩌둥이 그 당시에 붙였었던 전쟁 참여 명분입니다. 항미 원조, 조가 위국, 가족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킨다. 침략해서 올라오는 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의 영토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우리가 속국이에요 그럼? 앞마당.
쟤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뭔 생각으로 저렇게 떠드는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6.25 전쟁 2기쯤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유엔군하고 국군이 38선을 넘어서 북진을 시작을 하고 평양 점령하고 그렇게 해서 1950년 10월 무렵이 되면 압록강을 딱 터치다운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중공 애들 입장에서는 쫄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여차하면은 유엔군이랑 한국군이 북한 완전히 밀어버리고 한반도를 통일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냉전 때니까 소위 자유진영. 중국 애들 입장에서 뭐냐? 미국하고 국경을 딱 압록강, 두만강으로 맞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충지대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직접적으로 미국을 상대해야 될 수도 있는 순간이 다가와. 개쫄리지. 후달린다고 이게. 그래서 중국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딱 완충지대만 회복하면 지들 입장에서는 가족과 국가를 지킨 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뭐 최소한의 그런 명분이 있을 수 있다까지는 내가 인정을 하겠어. 근데 문제는 그 전쟁, 지들이 영화 제목으로 우리의 전쟁이라고까지 꼽았던 그 6.25 전쟁이 정말로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돕는 걸로 딱 거기서 끝났냐, 이게 문제거든. 근데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일단 항미 원조 중에서 쪼개봅시다. 항미부터 들어가봐요. 항미. 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저항했다. 일단 땡입니다. 물론 유엔군의 대다수이자 주력이 미군이긴 하죠. 유엔군 총사령관이 미군 사령관이긴 해. 하지만 어쨌든 anyway 유엔군이라는 건 말이야, 국제연합이 승인하고 구성한 16개국, 의료지원까지 합치면 22개국이 참여한 다국적군입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콜롬비아, 터키, 에티오피아, 전 세계 각지에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말이야 6.25 전쟁 70주년 행사를 한국에서 할 때 전 세계 각국에 참여했던 나라의 정상들이 한국에 영상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요거 한번 보세요.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I just want to say for all of those brave men and women that Her Majesty the Queen and His Royal Highness the Duke of Edinburgh send their good wishes to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ll veterans. From the communist menace and more than 1,000. It'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start. Kore halkının huzur ve güvenliğiyle 마스크도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유엔군 참전 용사들한테 이탈리아 이런 데 직접 가가지고 시골에 배달까지 직접 해줬죠. 자, 이번에 국가보훈처가 제작한 6.25 전쟁 70주년 기념 영상도 보면 이 영상에서 우리나라가 감사 인사를 보낸 대상이 어디였냐? 영상 맨 마지막 보면 말이에요, 유엔군 깃발이랑 22개 참전국 깃발들이 쫙 붙어가지고 펄럭거립니다. 그리고 메시지 딱 뜨는 거야. 유엔군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영상이 졸라 감동적입니다. Thanks to UN veterans. 말하자면 당시에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국제연합이 승인한 대한민국, 그 나라를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국제연합이 구성한 다국적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개입을 한 거예요. 근데 중공군은 이제부터 들어간다 그리고 깽가리치고 올라온 거란 말이야. 넘어온 거예요. 지네 맘대로. 이게 비교를 해봐요. 국제법상으로 보나 당시 국제정세상으로 보나, 아니 이 상황을 누가 미국의 침략이라고 보냐고. 이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럼 항미 원조 중에서 이 원조 조선을 돕는다, 조선을 구한다, 이거는 맞느냐? 역시 땡입니다. 지네 나름대로 이제 남조선 북조선에서 이제 남조선이 인정 안 하니까 북조선을 돕겠다. 근데 그러려면은 애초에 합의돼 있던 선 38도선 딱 거기에 마지노선이에요. 여기까지만 중공군이 내려왔으면 그래 니네 나름대로 명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 라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그 38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뿅 넘어가지고 서울까지 내려왔다는 거야. 도우노 어서오고가 아니고 이게 마오쩌둥 어서오고야 이게. 아니 아까 그 영화 홍보 영상에서 지들이 직접 지네 입으로 당당하게 떠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홍기 들고 여권도 없이 한성까지 밀고 들어왔다. 이게 뭔 말이냐? 여권 없이 자기네 깃발을 들고 남의 나라 수도에 들어온 군대, 사전적 정의로 뭡니까? 침략군이죠. 여권 타령을 왜 자꾸 하는 거야? 일배야? 아니 진짜로 조선을 구원하는데 집중하려고 그랬으면 38선을 왜 넘냐고. 6.25 전쟁 3기에 해당하는 145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1951년 1월에 유엔군하고 국군이 쭉 밀려 내려와서 서울을 다시 뺏겨요. 지도만 봐도, 이 그림만 봐도 말이에요, 38선 이북의 완충지대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게 이 순간 얘네가 선 넘는 순간 지원전쟁이 침략전쟁으로 샥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항미도 아니고 원조도 아니고 항미 원조 전쟁 땡땡땡.
이 상황을 비교를 해서 보면 좀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중국 애들이 진해 역사에서 항미 원조 전쟁이랑 비슷하게 부르는 전쟁이 있습니다. 지들이 이제 항외 원조 전쟁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이제 만력의 력이라고 하죠. 명나라 만력제 때 우리가 조선에 가서 힘 좀 썼다. 만력의 력이다. 뭐냐?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은 그야말로 명나라가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 전쟁이 딱 맞지. 정확하게 그 의미에 부합합니다. 우리 또 역사 오타쿠들은 이 대목에서 만력제님 사랑합니다 한번 외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외 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마오쩌둥이 또 다른 또 역사 오타쿠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따다가 항미 원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 양상은 전혀 달라. 일단 명나라 애들은 그냥 일본군을 밀어내는 것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평양 탈환하고 이 일본 애들 밀어낼 때까지 그때까지 졸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명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조지기 시작하니까 일본 애들이 전의가 딱 꺾이면서 슬슬 어떻게 이 전쟁에서 빠져나가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명나라 애들도 목적 달성했다. 우리 이제 안 싸워. 전력 보충할 거야. 이게 안 한다고 이래. 그래서 명나라 애들이 오죽 적극적으로 안 싸웠으면 이 마지막 전쟁이죠. 이제 노량해전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안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열심히 그냥 선봉해서 빡세게 하시다가 총탄을 맞으신 거라고 이게. 지들이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불렀던 6.25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평양에서 일본 애들 밀어냈고 그다음에 부산진 있는 데까지 쭉 지금 밀고 내려가. 그럼 이 타이밍에 1951년에 중공군 같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호성이나 진린 같은 명나라 장군들이 이때 뭐라고 외쳐? 야 가자! 어딜 가? 오사카 성까지 가자 이거야. 바다 건너서 그냥 내친김에 쭉 밀고 내려가가지고 외나라고 뭐고 그냥 다 밀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밀고 내려간 게 1951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돼? 더 이상 항외 원조 전쟁이 아니지. 그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조명연합군의 일본 정벌이 됩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6.25 전쟁, 서구식으로 하면 한국전쟁이라는 비극, 우리 입장에서는 민족적 비극을 놓고 중국 애들이 이렇게 지들 장기판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 이 전쟁의 성격이나 의미에 대해서 무슨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결론이 다 나 있어요. 역사적으로 온갖 자료와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사실관계는 결론이 이미 다 나 있는데 마치 중국 애들만, 마치 북한 애들이 하듯이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사실관계를 뒤집으려고 하는 비슷한 계열로 남침 유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1950년 전후로 해가지고 국군하고 미군이 이제 38선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북한 애들을 자극을 일부러 했다. 이거는 사실상 전쟁에 가까운 행위를 이미 하고 있었다. 미군이 미리 유도를 했다 이거예요. 혹은 미국이 에치스 라인이라는 거를 쫙 그었는데 대만하고 한국을 보호 라인 안쪽에서 밖으로 밀어버렸다. 이거 뭐냐? 북한한테 사실상 내려볼래? 이렇게 낚은 거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도 이미 다 세팅이 준비가 돼 있었다. 자, 이게 원래는 이제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 같은 학자들로부터 시작된 거긴 한데 한국에서는 주로 NL 진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80년대 90년대까지도 맹위를 떨쳤죠. 이게 6.25 관련된 대표적인 수정주의 학설입니다. 이거 책 표지 보니까 참 피카소의 그 한국에서의 학살 게르니카랑 비슷한 그림인데 그렇죠. 근데 학살 주체가 미군인 거야. 뭐 그런 사건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지. 확인 없이 그냥 피카소도 공산당원이니까. 우리 카소 형님은 대표적으로 이제 성을 갖고 있는 공산당원이죠. 그림은 존나 비싸. 근데 지금까지도 그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음모론자 되는 거야. 왜냐? 90년대부터 소련의 기밀문서가 슬슬 해제돼가지고 언론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관계 규명은 다 끝났어요. 그거 보고 오죽했으면 커밍스 선생님도 나는 남침 유도설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 한 발 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소련 배후 조종설 이런 것도 많았어요. 순진한 북한이 스탈린한테 당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주도적으로 이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니고 소련의 꼭두각시 짓을 한 거다. 근데 소련 기밀문서가 막상 해제돼가지고 뚜껑을 따보니까 전혀 아닌 거지 이게. 오히려 김일성이고 박헌영이고 그냥 주구장창 편지 쓰고 쫓아다니면서 스탈린 그냥 바지가랑에 붙이고 형 제발 우리 전쟁 한번 하게 해주세요 제발. 형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내가 진짜 졸라 세거든. 저 새끼 한 뺨싸대기 한 방 때리면 우리 남로당들이 그냥 다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지리산에서 난리 난다고. 금방 끝납니다 형님. 쫓아다니면서 개 난리를 친 게 드러나 있어요. 이런 게 문서로 다 드러나서 빼박이에요. 이건 이제 아무도 부정을 못해.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격이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 여기다가 항미 원조라고 그냥 이 스티커를 붙이려고 하면 그게 되겠니 그게? 니네 말대로 하려면은 미제국주의가 말이야. 준비 빵빵하게 해가지고 북한은 싸대기를 그냥 막 팍팍 때리면서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지들이 먼저 난리였다니까. 심지어 북한 애들이 저렇게 소비에트 형님들한테 쫓아다니면서 겁나 쫄랐다는 거를 중국 애들도 알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지들도 알다 보니까 올해 이제 중국한테도 이게 중요한 해거든. 그래서 항미 원조전쟁 70주년 행사 같은 거 열고 뭐 전시회하고 막 난리 버거지를 피우는데 그 전시회에 막상 가보면 이게 남침인지 북침인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 굳이
얘기하지 않는 애들 우리 아주 익숙합니다. 유튜브 하면 많이 만나요. 굳이 얘기하지 않는 애들. 뭘 얘기하는지보다 뭘 얘기하지 않는지가 중요하다. 제가 1편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그 짓을 진핑이 형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이랑 비슷한 논리가 어디 가면 있냐면 일본 가시면 말이죠. 야스쿠니 신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국 애들이 6.25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이 페인트칠을 하려고 하듯이 일본 애들도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페인트칠을 하려고 개 난리 버거지를 피는 현장이 야스쿠니에 당당하게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아니고 대동아 전쟁이다. 왜냐? 서구 백인들의 제국주의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아시아 동포들을 우리가 해방시키려고 했다. 우리는 그래서 아시아 동포들과 함께 대동아 공영권, 대아시아 이 세계를 건설해서 함께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선의를 품고 캡틴TV처럼 어떤 선의를 가지고 이 전쟁을 시작했다. 실제로 탈화입고는 별개의 얘기다. 자, 우리가 한 거는 침략이 아니다. 우리는 해방전쟁을 벌인 것이다. 이거를 우리 한가노님 말이죠. 야스쿠니 신사에 갔더니 사실상 강의를 하더라. 10년 전에 가봤는데 재밌더라고. 웃겼던 게 전쟁의 결과로 아시아들이 다 서구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됐다고 이제 그 해방 연도를 적어놨어. 그렇지. 근데 한국은 안 적혀있고 1948년 누구 수립이 적혀있다고.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고 그 일본 역사학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원래는 저것도 안 적어놨었는데 왜냐면 한국은 그 백인한테 당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자기들 서사에 안 맞잖아. 그래서 안 적어놨다가 하도 항의를 하니까 이제 48년 정부수립 이렇게 적고 치운 거래. 45년 해방을 중요시하지 않고 48년 정부 수립을 중요시하는 게 대한민국 안에 정치권에도 있는데 이상한 세력들이 이렇게 곳곳에 도사리고 있구만 이게.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특 A급 전범들을 야스쿠니에 모셔놓고 지네의 신이라면서 맨날 제사 지내고 그 지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 어떤 상황들, 중국과 관련된 이번 상황들을 보면서 뭐 걔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쿨시크하게 대인배 짓을 할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용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걸 사용하지를 않으면 어떤 사태가 나는지를 우리는 옆나라 일본에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뭐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 체계 자체가 망가져요. 애들이 이상해져. 헛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인식 체계가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주변국들한테는 민폐로 돌아오는 거야 이게. 심지어 우리는 그거를 중국의 글로벌 깽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목격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 애들은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옛날도 뭐 20년 전, 30년 전, 우리 젊었을 때가 좋았어. 이런 수준이 아니야. 언제가 좋았대? 500년 전, 300년 전, 중화 제국 시절. 그 글로벌 패권 국가로서의 중국을 복원해가지고 그 중화 질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우리가 짱짱맨이 되고, 니네 나머지는 다 우리 발 아래, 우리 다 부하.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중국인들의 인식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지네가 센터에 있고 그 주변국들 전부 사실은 자기네가 잃어버린 영토다 이거예요. 자, 이 사고 구조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한반도라는 게 원래 대대로 우리 속국이었다. 우리 거였어 원래. 근데 청일전쟁에서 아차차 씨발 까비 일본한테 그때 지는 바람에 그냥 그래서 일본한테 뺏겼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다시 찾아와야 돼 일본한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떤 인식 체계가 이어져서 한반도에서 중화 말고 미국이라는 그 센 애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전쟁에 우리가 참여를 했다. 그렇게 6.25에 참전한 거는 뭐냐? 우리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다 이거야. 고토 회복이다. 한반도 사람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중국한테 완전히 잡아먹히지 않기 위한 투쟁을 해왔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맞서 싸우기도 하고 대가리도 받고 사위로 들어가기도 하고 온갖 창의적인 방식으로 저항을 했단 말이야.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살게요. 이랬던 게 우리의 역사예요. 근데 이런 역사적 맥락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니네는 조공 바쳤으니까 그냥 우리 속국이고 우리의 아래에 있었고 우리 거였어. 한반도 중국의 지방정권이야. 이렇게 후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한국 사람들 열받고 베트남 사람들 열받고 몽골 사람들 열받는 거야. 티베트 사람들 열받고. 근데 문제는 요즘 뭔 말이에요?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한국인들 중에서도 이런 중국 애들의 논리를 체화시키고 있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역사 내내 중국의 꼬붕이었다. 걔네랑 서인이랑 붙으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용어 상박인데? 일본의 꼬붕이었냐 중국의 꼬붕이냐 이게 그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서로 인정해. 그래요? 서로 인정?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야? 꼬붕이라는 그거에 저 중요한 거구나. 꼬붕의 방점이 있구나. 그래서 중국이 밉고 일본이 밉고 이거보다는 한국이 미운 게 더 강하다. 중국의 꼬붕이고 일본한테 종종 처맞은 그런 사실 만나라.
자, 이렇게 한국이 독립국이었었던 적이 없었다. 실질적인 독립을 해본 적이 없다, 한국은. 이런 걸 쿨하게 인정을 해야 시크한 역사 나무 위키러가 되는 거야, 얘네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중국에 속했던 미개한 전근대 국가 조선을 미국이랑 일본이라는 해양 세력이 구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잘 사는 현대 국가로 만들어줬다, 우리 일진 형들이.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일진들한테 개기면 안 된다. 뭐 하라고 하면 그냥 해라. 돌고 돌아서 다시 혐한 일본이 되는 이 대동세상. 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중국 애들이 뭐 한복, 야 무슨 한복이야 그거야, 명나라 때 니네 그거 주워 가가지고 배운 거 아니야 그 한복 그거 원래 중국 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한푸 공정이니 뭐니 이런 걸 해도 맞는 말이지, 그렇지. 조선에 뭐 오리지널이 있어, 이거 다 중국에서 베껴온 거지 라는 식으로 뭘 좀 찾아보지도 않고 헛소리를 떠듭니다. 그거는 지들이 공부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 뭘 몰라서 하는 헛소리지 실제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 만주에서 그렇게 힘들게 독립운동을 할 때도 중국 애들 눈칫밥을 먹으면서도 중국 애들이 혹시나 그런 헛소리를 하면 졸라 화를 냈어요. 항의를 막 했다고. 안수기 선생의 소설 북간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위대한 시사인의 이종태 편집장께서 인용한 대목입니다. 그 북간도 보면 중일전쟁 당시 중국 국민당 군사학교의 의식이 묘사된다. 교관이 대만, 만주, 조선은 원래 누구의 땅이냐라고 외치면 학생들은 중국의 땅이다 라고 답한다. 누가 빼앗아 갔는가? 일본 놈들이다. 중국인이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되찾겠다고 하니 조선인 학생들은 분노한다. 눈칫밥을 먹어도 이거 못 참는 거야. 이거 못 참지 우리. 참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어, 한국인들. 거기까지는 오케이 인정. 근데 그거 너무 개빡치는 거예요. 그냥 개빡치는 거야. 대통령도 끌어내야 돼 그러면. 밥 안 먹고 말지. 자, 그러니까 얘들은 뭘 모르는 아주 옛날식의 사고방식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무조건 약육강식이다, 국제질서는. 큰 나라가 뭐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옳은 말이야. 그 말 그대로 따라야 돼 라는 이런 어설픈 생각을 그만하라 이거야. 이거 2020년이야 이제. 좀 따져보고 자료 찾아보고 내용을 좀 보고 단어 사용 하나하나도 좀 꼼꼼하게 이렇게 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중국 애들도 니네 그렇게 글로벌 리더 같은 거 하고 싶으면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너무 유치하잖아 이거 하는 짓거리가. 야, 이번에도 봐봐. 니네 이렇게 어설프게 티 없이 맑은 사고방식으로 BTS한테 개기니까 전 세계에서 뭔 개소리냐,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후드려 맞은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은 왜 이렇게 요새 다 남의 걸 뺏으려고 그래? 왜 지들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왜 다 남의 거를 지들 거라 그래? 무단에 걔네들 그 습관이야. 뭐만 할 때 되면은 뭐 태워 먹어. 옛날에 분석행위나 뭐 이런 것도 보면 기원전부터 그게 습관이야, 습관. 아미한테도 처벌리면서 무슨 글로벌 리더야 니네가. 정신을 좀 차리라고. 아미 무서운 줄 좀 알아. 하여간 이래서 우리가 한반도에 사는 게 너무 빡세요. 옆 나라 중에 제정신 있는 애들이 없어. 근데 힘은 다 졸라 세요 또. 활동만 존나 굵고. 자, 오늘은 몸은 커졌는데 마음은 반비례해서 점점 작아지고 있는 고도비만 G2 중국 애들의 헛소리를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해머스였고요.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 멤버십은 동력. 헬 예! 오랜 기다림에 때론 지치지만 스치듯 나를 보며 웃어주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거야. 들어야 할 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민주노총